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6강째인데요. 안산시 의정의 자치대학의 오늘 6강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을을 만끽하는 한 주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산도 그렇고 전국 어디를 가도 정말 노란 그 은행잎에 그 가을을 정말 만끽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는 다소 좀 쌀쌀하지만 이번 주에 그 세계적으로는 그런 미 대선이 있어서 그런 트럼프와 해리스의 그런 박빙이라고 했지만 또 트럼프가 이렇게 또 압승을 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우리 또 작게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어젠가요? 또 대통령 그런 또 기자회견도 있으셨고, 주말에는 어떻게 이렇게 가을을 좀 느끼는 주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안산시 의정에, 그리고 우리 자치대학의 우리 박명훈 회장님, 학장님을 모시고 인사말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장을 한 3년째 고통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갔다 오고 정말 후배가 이 행사 좀 뽑아달라고 우리 의정자치대학을 알면서도 계속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김선철 교수 선생님은 고향은 경상도예요. 근데 우리 안산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너무 잘하시고 정말 훌륭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도 또 인원들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같이 1기, 2기, 3기 나가면 그때도 보람을 느낄 겁니다. 저희 인사님을 대신하고요. 저기 부회장님, 예, 부회장. 우리 그 문화예술가에, 관광가에 그 문화해설사로 계시는 우리 안산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시고 여러 면에 이렇게 좀 안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잠깐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여기 그 강의 자료 보면 안산의 역사에 보면은 그 진주 유가 천문당이 나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제가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요. 제가 그 부곡동에 그 천문당이 있거든요. 경성당이 있고, 다 가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저희 선조 어르신들께서 거주하셨던 그 천문당이 그 지금 문화재로 지방 향토 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곡동에 정정옹주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제 지낼 때 저희들이 어릴 때는 보자기를 가지고 시제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목을 타먹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나면, 시제 지내고 나면 떡도 받아서 맛있게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아마 들어있을 건데요. 1년에 한 번씩 복날 전후에서 그 천문당에서 현정승집도라는 재연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바쁘게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 우리 그 안산에 또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원에 그 등기가 나기 전에는 그 유해자역자 그 원장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 네이버에는 그분이 초대 문화원장으로 돼 있는데, 등기가 나고 나서는 유천자 형자 그분께서 이제 등기가 나고 나서는 이제 초대 문화원장님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진주 육아에서는 정말 큰 영광인 것 같고, 저 후손으로서도 정말 감사하고, 안산 시민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감사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 선조 시대도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지금 우리 강사님께서, 제가 좀 서른이 긴데, 이거를 강사님께서 지금 이걸 다 손으로 수기로 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안산에 대한 역사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소중하게 제가 가서 이거 코팅해가지고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저에겐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선철 교장 선생님 퇴임하시고 향토 사학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로 외부에 다른 지방에서도 안산에 이렇게 관광을 오시면 우리 김선철
이게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께서 나가셔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다른 지역의 지방에 내려가면 나오셔서 해주시는데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김선철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안산에서 근무한 지가 1990년 한국 선진학교 개교할 때 준비요원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현재까지 그러니까 34년간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구도에서 살고 있고요. 이름은 김선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에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산에 처음 와가지고 안산은 바닷가에 있는 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엄청난 곳이 이 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이제 책에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1시간이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있는 내용을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둥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산 역사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보면 순서가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시면 좀 혼돈이 덜 돼요. 근데 글자가 적어서 작아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서 프린터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 이 내용이 조금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안산은 맨 처음에 옛날에 고조선 때는 마한이었죠. 그 전에 사마시의 마한이었고 마한인데 안산 앞바다가 그 중국과 일본과 남해안과 이리 가는 모든 배가 안산 앞바다로 해서 대구도 사이로 해서 풍도 사이로 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배가 다닐 때 육지 옆에 바람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인력으로 다녔기 때문에 육지로 붙어서 그러니까 그 배를 가진 분도 그렇고 선원들도 목표가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육지로 계속 붙어서 이렇게 다닌 겁니다. 언제까지? 고종 31년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전기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배가 이쪽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중요한 항로가 안산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벨망성이라든지 화량진이라든지 이런 군대가 주둔을 했고 그러니까 경기 좌도수군이 여기에 주둔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는 백제였죠. 온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백제를 여기 한성을 중심으로 세우면서 이제 백제가 성립되고 그 한성 시대는 계로왕이 이제 전사하면서 옹진으로 가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그 계로왕이 그 고구려의 첩자에게 이렇게 꼬임을 당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요. 그러니까 국력이 굉장히 쇠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왕 때 이렇게 백제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지면 그 나라에 돈이 없으면 무기가 없고 결국은 옛날이나 요즘이나 이게 나라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백제는
건초고왕 때 가장 이제 왕성했죠. 그러면서 건초고왕 때는 이 한강 중심으로 해서 해가지고 저 평양성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를 전사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장수왕이 이렇게 남하 정책을 씁니다. 쓰면서 신라와 백제가 낮에 동맹을 맺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신라하고 낮에 동맹을 맺어서 이쪽을 551년에 차지합니다. 다시 차지했는데 그 뒤에 2년 후에 신라 진흥왕 때 여기를 신라가 차지를 해요. 차지하면서 이 주변을 차지하면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백길이에요. 그래서 그 당성, 대구도 앞에 있는 화성의 당성이 가장 중요했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곳이 이 당성입니다. 거기에 군대가 이제 안산에 있는 이 수군이라든지 대부도라든지 여기 이제 가장 중심 지역이 되는 거죠.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성왕 때 이 진흥왕이요, 단순히 그냥 그 백제와 아주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왕은 백제의 공주가 성왕에게 시집을 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건데, 나라와 나라 사이는 이거 부인도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전쟁은 여러 곳이 있는데 아주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고, 그때 신라가 이제 가장 왕성할 때가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때 장군이 어느 시대나 보면 왕만 잘 해가지고 되는 것은 없어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노래도 나오지만은 이사부 있죠. 이사부 장군이 있어요. 이사부 장군은 백제의 보공주, 그러니까 계룡왕의 딸이랍니다. 그 계룡왕의 딸이 나온 사람이 이 이사부 장군이래요. 이사부 장군이 이제 울릉도 하고 이쪽을 다 평정을 하잖아요. 그때 금강가야도 이제 다 이렇게 제압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만일 이사부 장군이 없었다면 안 됐겠죠. 여담이지만은 이사부 장군이 이제 울릉도를 점령할 때 공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가 큰 사자를 만들었대요. 나무로. 그래서 이제 이 사자를 내려보내서 너희들을 다 그냥 잡아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항복을 했대요. 그 정도로 이사부 장군이 아마 그 지혜가 굉장히 우수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안상김씨가 있잖아요. 혹시 여기 안상김씨가 계시는지 모르는데, 안상김씨가 굉장히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상김씨가 이제 그 고려 현종 그러니까 거란전쟁 얼마 전에 드라마도 했잖아요. 그때 거란이 이제 2차부터 침입할 때 현종이 이제 저 공주까지 피난을 갔다 오면서 김은부라는 분 집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때 그 큰 딸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현종의 셋째 부인이 돼요. 셋째 부인이 되면서 이제 왕자를 얻고, 그 현종의 첫째 부인은 이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놓게 되는데, 그분이 원성왕후예요. 원성왕후는
원성황후가 9대 덕종을 낳았어요. 덕종은 이제 3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그 딸이 원의 왕주죠. 저 왕후인데 이 원의 왕후는 원의 왕후 넷째가 이제 원의 왕후고 원의 왕후에게서 이제 그 고려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이 문종이 태어납니다. 그 전에 이제 덕종 삼비 그분에게서 덕종이 이제 9대 덕종, 10대 정종 이렇게 그분은 3년을 해요. 그 이제 넷째 왕비가 이제 아들을 3남 4녀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태어난 분이 문종인데 고려 때는 이제 11대인데 문종 때가 가장 고려의 그 문화도 전성기였고 국력도 강했고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문헌에 보면 고려를 왔다 갔다 하는 배가 꼬리를 물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 배들이 중간 기착지가 여기 우리 그 성황당 있죠. 제머리 성황당인데가 이제 여기서 들렸다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난도죠. 백난도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당인촌이하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문종이 태어나고 고려왕이 세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안산을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이렇게 높여줬어요. 옛날에 이제 고려라는 그 나라는 고려하고 조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신분제도가 향소부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향소부곡이 되면 그건 이제 무기를 만든다든지 고기를 잡는다든지 특별한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노비와 비슷하게 신분이 천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이 되고 군이 되면 전체가 신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군. 그렇기 때문에 이 현이 되고 군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안상김씨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안상김씨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외척 정치의 최초의 그 시초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데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김은부 이분은 굉장히 검소하고 굉장히 강직한 분이었고 안동 김씨가 군에 이제 조선시대에 아주 했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세 분의 그 따님이 굉장히 온순하고 지혜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고려가 가장 번성하고 문화 융성기를 이뤘고 송나라와도 외교 관계도 잘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만일 세 분이 왕후가 되지 않고 다른 그러니까 배다른 분이 왕이 바뀌었다면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평화롭게 이양도 안 되고 굉장히 이제 다툼이 심했겠죠. 고기들을 다 잡아서 이렇게 납품하는 곳이 보내는 곳이 여기 안산 그리고 지금은 성곡동에 있었는데 잼머리 성황당 근처에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셋불에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고기가 이제 많이 잡힌 곳이 여기였고 또 여기는 한양과 가깝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어소 구실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어소는 생선이잖아요. 생선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종육품 정도가 이제 이렇게 어소를 관장했는데 그분이 이쪽으로 발령받으면 집안에서 위로 잔치를 했다 그래요. 만일 생선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중에서 그냥 이거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그런 곳이 이제 안산 어소고, 그 뒤에 보면 김홍도 그림에도 고기잡이가 나오죠. 거기 보면 배가 세 척이 있는데 이제 뭐 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을 그 어소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는 또 유명한 분이 이숙번이라고 분이 계셨어요. 이숙번은 지금은 이제 시흥시지만 목감에 있는데 그분이 안산 지군사였어요. 그때 이 이숙번이라는 분이 태종의 그 이방원의 왕자나 1차, 2차 평정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웁니다. 왜 그러면 안산에서 군대가 이렇게 큰 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안산이라는 곳은 배가 무기를 내려서 안산에서 무기를 실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로 마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놓고 군사들은 그때 보면 안산하고 한양은 51리예요. 20km밖에 안 돼요. 20km는 걸어서 그냥 하루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는 걸어가고 군대가 무기는 저쪽에 이제 마포까지 가 있었다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겠죠. 그만큼 안산이 요충지도의 요충지고 중요한 곳이었고, 그것이 이제 거기가 어디냐, 멸망성이요. 멸망성이고 초지. 우리가 초지진이 있잖아요. 초지진이 이제 지금 강화도에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어디 있었느냐, 안산에 있었습니다. 초지량령이라고 만호가 이제 여기에 주둔을 했었어요. 만호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막 이렇게 전쟁할 때 봐도 만호가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장군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만큼 그 군대를 통솔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지하면 그냥 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만호령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 그때 이제 효종 7년에 여기를 이제 초지진을 완전히 저쪽으로 이제 강화도로 옮겼는데, 이때 안산을 제1초지, 강화도를 제2초지라고 그랬어요. 그 현종 그 다음에 이제 현종 7년에 완전히 강화도로 이제 옮겨가는데, 그 이유가 갯벌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고, 어쩌면 여기 군대가 왕을 이제 이숙번이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왕의 군대를 평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면 없애버리잖아요. 예, 그만큼 안산이 요충지고 중요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왕자의 난 때 안산김씨 김정경이라는 분이 박포의 난을 평정하고, 그때 이제 넷째 아들이 방관이잖아요. 방관을 죽어서 이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방관을 안산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안산에 있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41년도면 세종이 있는데, 이 세종이라는 분은 세종이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것이 며느리가 안 좋았다 그래요. 다른 것은 근데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며느리 복이 가장 없는 분이 조선 왕 중에서 세종이었다. 그런데 이제 세종의 그 첫째 아들이 문종이죠. 문종이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세자가 됐을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단종의 어머니를 가장 좋아했는데, 이때 이제 그 하신 분이 현덕왕후였어요. 현덕왕후는 단종을 놓고 그 다음날 돌아갔어요. 그때 묘를 어디에 쓰느냐, 안산의 성목동 잼머리 성황당일 때 여기다 묘를 이제 씁니다. 그러면서 원래 잼머리 성황당 쪽에 치소가 있었다고 해요. 치소는 이제 안산을 전체를 관리하는 요즘 같은 시청 같은 곳이죠. 있었는데, 그때 어디로 옮기느냐, 저쪽으로 이제 저쪽
그러니까 수리산 밑으로 거처로 옮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릉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때 이제 가장 좋아한 분이 현덕왕후예요. 그러니까 현덕왕후는 문종의 빈 현덕왕후는 실제로는 문종이 왕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 성품이 온화하고 가장 또 행실이 굉장히 발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종과 이제 이 세종이 가장 좋아한 그러니까 며느리였는데 돌아가셔가지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며느리들은 좀 이제 행실이 좀 못해서 세종이 그렇게 골머리를 앓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좋았던 분이 이제 그러니까 현덕왕후인데 만약 현덕왕후가 단종이 왕을 계속 했더라면 지금 안산에 능이 있겠죠. 그 능이 소령이거든요. 소령이 있었고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능이 소령이 어디 있었냐? 안산 성곡동에 치지고읍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분도 참 불행했던 것이 단종이 죽고 그러니까 단종이 이게 폐위되고 그러면서 능이 파헤쳐져요. 파헤쳐져서 뼈를 바다에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문종이 돌아가시고 한참에 이제 능을 같이 합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종묘에다가 모셨는데 그 반대파들이 굉장히 이제 이게 반대를 해가지고 다시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없애버리니까 그때 이제 종묘에 벼락이 쳐가지고 종묘가 불이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황후를 다시 이제 추복을 해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종묘에 모셔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연들 보면 참 이게 역사가 왕이 없어지면 그 뒤에 지역이라든지 이 역사가 너무 많이 바뀐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우리 이제 그림하면 김홍도잖아요. 그런데 김홍도에 못지않는 분이 안산에 계셨어요. 네, 최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최경은 근데 어떤 분이냐? 산수하면 안견이 최고고 인물하면 이게 최경이라는 분이 최고였어요. 그분은 영부의 그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해가지고 어디까지 당상관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개인이 워낙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제 소현왕후, 세조, 덕종 이런 네 분의 그 의진을 그립니다. 의진 하나만 그려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상관에 제수를 하는데 평민이 제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모두가 반대를 해가지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또 최경이라는 분은 성격이 좀 와일드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잘하면 또 확 신분이 높아졌다가 쫓겨나고 나중에는 이렇게 매도받고 그 정도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묘는 지금 평택에 있어요. 그런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단원 못지않는 분이 계셨다. 최경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것은 이분이 그림도 잘 그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이제 궁중으로 불려가겠습니까? 안탄대.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분은 안탄대라는 분은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을 세웠는데 그분의 따님이 장빈안 씨라고 이분이 이제 왕자를 낳아요. 왕자를 놓는데
그리고 삼남 일녀를 놓게 되는데 왜 이분을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이제 왕자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신분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거들먹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저 장희빈, 장희재. 그 동생들이 난리를 피워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고 사역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위에 뭐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근신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안탄대라는 분은 학식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랬나 봐요. 이분이 이제 이분의 손자가 누구냐? 선조예요, 선조. 선조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옷도 보내고 이렇게 많은 것을 했나 봐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받아서 막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은 모두를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러니까 딸이 왕자를 낳고부터는 궁중에도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장빈 안씨가 낳은 아들이 선조 이후에 그대로 14명의 왕이 장빈 안씨 후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묘가 우리나라 최고의 맹당이 어디냐? 그분의 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풍수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은 이제 장빈 안씨 묘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 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동작동 국리묘지 있죠. 거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냐면 6.25가 전쟁이 나고 1953년도에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안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리묘지를 찾는 거예요. 찾는데 그때 장빈 안씨 묘 이제 그분 묘 자리가 최고 좋다고 모두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국립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국립묘지가 되니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그 대통령 5분, 10만 명이 넘는 그 국령 유가족,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장군 모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장빈 안씨 그분이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명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할머니인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제 잘 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정한 국모는 누구냐? 장빈 안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냐? 안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영의정으로 추서가 되죠. 그 정도로 대단 성품이 굉장히 해가지고 묘가 너무 허물어져가지고 엉망이 돼 있으니까 나라에서 그걸 보고 보내가지고 다시 봉분도 만들고 다 한 그분이 묘가 안탄대라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계셨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자세한 것은요 그 내용에 쭉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안산의 인물 중에서 임진왜란 때 김여물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탄검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우리 알성극제란 말 들어봤죠? 알성극제 장원을 하신 분이 김여물 장군이에요. 그분은 문인입니다. 문인. 장군, 그러니까 장군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장군으로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그리고 이거 급제를 하신 분이에요. 문과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신립장군이 이제 탕검대로 가잖아요. 갈 때 김영월 장군이 지세를 돌아보고 우리 조령 문경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군사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문경체제를 지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키고 또 험한 지형에서 이렇게 매복 공격을 해야지 직접 하는
이제 공개하고 우리가 불리하다고 이렇게 건의를 신립장군에게 했대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신립장군은 원래 말을 타고 기마로서 제압하시는 분이잖아요. 배순을 치고 이제 탐군대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게 되죠. 그때 그분이 이제 편지로 유서를 쓰는데 남아가 죽는 것은 아무도 아니지만 한줌의 죄가 돼서 이게 나라에 큰 이제 빚을 갚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깝다 하면서 그린 편지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만일 신립장군이 김영물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지 않고 이 싸움에 져도 뒤에서 쫓아왔으면 일본군들이 그렇게 빨리 한장을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전멸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너무나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이게 역사가 바뀐다는 그런 것을 이 김영물 장군에게서 알 수 있고, 이분이 이제 그 뒤에 아드님하고 손주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죠. 현재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명예적으로 추서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여기 동산고등학교 쪽에서 쭉 이제 중앙역까지 오는데 길 이름이 충장로잖아요. 충장로가 왜 충장로겠습니까? 그게 최정걸 장군이 계셨어요. 인조 때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남한산성에 고립되잖아요. 그랬을 때요, 이분도 이제 묵가에 걱제해가지고 굉장히 무예가 출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직을 그만두고 요 안산에 와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조가 이제 고립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겁니다. 50세. 나이가 요즘 50하고 옛날에 50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그 청나라 군사 7명의 수급을 베어가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요. 왜 이제 그게 중요하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 최정걸 장군 혼자만 입성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분들 모두 다 그거 이제 패배한 거죠. 그러면서 모시고 그랬을 때 인조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고, 그 뒤에 이제 청나라에 항복을 하려 할 때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반대하면서 혼자 나가서 싸운 거예요. 싸우는데 워낙 이게 출중해가지고 청나라 왕이 저 사람을 사로잡아라 된 거예요. 잡아야 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워낙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활로 제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은 넣고 몸통만 이제 안산으로 노비극산이란 분에게 이제 이 모시고 안산으로 와요. 그래서 머리 없는 그 시신으로 장례를 지내요. 그분이 충장봉이에요. 충장로. 이런 훌륭한 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초당초등학교 있죠. 그 위에 가면 묘가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이 높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이제 그 매제가 김직계라는 분인데 강해군 때 이렇게 옥에 갇혀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안산에 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 유명한 글씨체라든지 유명한 학문이라든지 이것을 다 얹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묵소국이란 저서를 내요. 그러니까 정조가 이제 안산 행궁을 오잖아요. 이제 수원을 가기 위해서 올 때
그때 와가지고 밑에 사람을 보내서 이분에게 묘가 이제 별로였나 봐요. 묘도 단장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주고요. 할 정도로 이렇게 정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 장유라는 분이었고, 물론 뭐 이제 장원도 장원급제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한 분이 장유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초지량령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정도로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때 그 청문당이란 것이나, 청문당은 우리 선조 옹주 두 분이 이제 넷째하고 여덟째 옹주가 안산에 묘가 있습니다. 한 분은 군자에 있고 한 분은 이제 그쪽에 부곡동에 있는데, 정정 옹주가 이제 결혼을 유씨와 유정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기 계산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한양에서 백리예로 옮겨라 된 거예요. 그리고 안산에 자리를 잡습니다. 잡은 것이 진주유씨예요. 그 진주유씨는 그 청문당, 진주유씨는요 우리 기호 남인의 3대 맹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문당은 거기는 만건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문당의 만건, 경성당의 만건, 2만건이 있은 거죠. 전국에서 만건당은 4군데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안산에 책이 있어가지고 모든 책을 구하러 어디로 오느냐, 한양이고 대구 어디고 모든 분들이 이 안산으로 보냈다고 해요. 청문당으로. 그 책을 구해가고, 또 성호이익 선생님도 이제 그분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그 문과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사신도 많이 가시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둘째 형이 이잠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옥사를 당해요. 예, 누구를 구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 그 숙중대 황국이 많았잖아요. 황국이 3번 있었는데, 그때 황국에서 한 번은 남인이 몰락하고 한 번은 또 이제 서인이 노론이 몰락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또 남인이 몰락을 합니다. 이때 그 이잠이 죽게 돼요. 어마어마한 학식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성호이익이 한양에 있다가 이제 이 안산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돌아가실 때까지 후학을 기르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그 성호이익은 어떤 분이냐? 성호이익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굉장히 학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고 모든 그 뭐 자연이면 자연, 인문, 뭐 그림, 글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잘 썼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밑에서 그분을 다녀간 또 제자들이 이제 그분이 제자들이 그 우리 실학사상, 우리 실학을 완전히 그 꽃피운 분들이 모두 그분의 제자, 그분 이제 학파, 그러니까 실학파를 따른 거고요. 그 다음 이름을 다 이야기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진주유씨 집안에는, 경성당에는 강세왕, 시와 그림과 그 모든 삼절, 조선 삼절 강세왕이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청문당에서, 그분 이제 진주 강씨인데 처가가 이 유씨 집안이에요. 여기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후학도 기르고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조 때 영의정까지 되죠. 그분에게서 또 혜택을 받은 분이 누구냐? 나는 김홍도예요. 만일 그 진주 유씨가 없고 나는 김홍도가 강세왕이 없었다면 단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백민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단원을 키우는 그러한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그분 성호이익 선생 집안에는
아들이고 하고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분이 많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유박해는 알죠. 선조 2년 때 이제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유박해를 받으면서 정조 때가 완전히 또 남인이 이제 전체를 이렇게 흥했는데, 그 뒤에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이제 천주교를 믿어가지고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성유, 이가완, 정략종, 뭐 건실 이런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때 이가완이 이분의 이제 집안이고, 이가완이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안산을 가장 이제 공기도 좋고 길도 잘 돼 있고 녹지도 많고 너무나 이제 이렇게 훌륭한 인물도 많고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안산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외국에 가면 서울에나 이제 친구들이 만나면 너 지금도 안산 사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이제 시화는 안산이 아니잖아요. 시흥하고 화성이잖아요. 그걸 그냥 안산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겠지. 그 다음에 세월호가 어디서 침몰을 했습니까? 침몰은요, 저기 백목항 앞에서 했어요. 근데 그걸 여기 또 뒤집어 썼어. 그 다음에 조두순 또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또 안산에 있어. 그 이름 세 가지가 나오면요, 전부 다 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흥하고 화성이고 백목항이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억울하게 죽은 것밖에 없는데, 억울한데 그걸 다 뒤집어 써가지고 외부에서 이미지가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안산은 전철이 4개잖아요. 고속도로 지나가죠. 뭐 이렇게 뭐 KTX 타고 싶어도 강릉 가까이 있죠. 모든 안산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좋은 곳인데 그런 몇 가지 이미지 때문에 안산이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지금도 어쩌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이제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발전을 하니까 좀 그런 것이 좋은 이미지, 좋은 것을 계속 이렇게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안산에는 뭐 학교도 워낙 이제 전국 10대 명문도 있고 그렇잖아요.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도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안산과 대부도를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대부도라는 것은 원래 이제 옛날부터 대부도라는 지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별초군이 있었어요. 별초군이 있어가지고 고려 때는 이렇게 병력이 이제 거란이라든지 이때 침입할 때 군대가 가기도 했고요. 별쪽은 경찰이죠. 경찰, 여전주 경찰인데, 그 다음에 소래산 아래 가서요, 몽고군을 100명이나 이렇게 격퇴를 해요. 그 몽고군을 100명 격퇴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몽고군이 싸울 때는 이렇게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말을 5필을 가지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나는 타고 하나는 또 이렇게 항상 바꿔가면서 타고 물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몽고군 100명을 격퇴한다는 데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몽고군이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썰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단순히 이제 이렇게 타고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공격을 할 때 말을 먼저 확 쫓아보낸다고 그래요. 말이 그 진영을 한번 뒤집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비백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 타고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몽고군이 크게 가는데, 그것을 격퇴한 것이 이제 여기 대구도 별초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몽고가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6명이 이제 대구도에 와서 이렇게 핵배를 부렸나 봐요. 그 몽고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그런데 이 대구도는 몽고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고려에서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대구도 자체가 갯벌이 많잖아요. 갯벌 자체가 이제 요새예요. 왜? 갯벌은 2시간 만에 이제 갯벌에서 물이 찼을 때 그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니면 완전히 진격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도가 굉장히 이제 요충지 그런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대구도 이쪽에서 배를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 세종 때 사람들이 이 성남하고 이제 대구도에 소나무를 많이 베었대요. 그러니까 세종이 응급 음행을 내려요. 응급을 내리면서 절대 소나무 베는 것을 금지시켜라.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성감도라는 말이 선이 신선선인데 사실은 배선을 쓰는 것이 신선선으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 선제도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키웠어요. 어느 정도 많이 키웠냐? 말을 많이 키울 때는 389명의 목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목자는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돼요. 목자는 군두가 1명이 있고요, 부군두가 2명이 있고, 목자 4명이 이제 한 조가 되면서 그 말을 앞말 100필과 순말 15필을 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러니까 300 몇십 명이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을 어마어마하게 전체 많이 키운 거죠. 말이 왜냐? 말은 요즘 지금 전차잖아요. 군대에 있는 그 국말을 키우고 나라에서 이제 파견을 해서 이렇게 키웠다 그러고, 특히 이제 철종대는 우당원이라고 있거든요. 우당원인데, 우당원에 그 홍명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3대에 걸쳐서 종이품을 했어요. 그리고 홍명희 그분은 오이도 총무 부총관이면 요즘은 수도 경비 부사관이죠. 근데 그때 이제 조선시대는 이 오이도 총무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궁궐을 들어갈 때 그 판서나 이런 분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갔다잖아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겁제를 했다. 그럼 문을 들어가지 임금님을 만나러 이제 아련하러 들어갈 때 뇌물을 안 주면 궁궐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이게 파워가 센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20리에 걸쳐서 하사를 봐서 국마훈련도 시키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이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풍도의 청일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청일 전쟁. 그 풍도 해전인데, 안타까운 것이 이제 1894년 7월 25일 날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일본이 먼저 공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1시간 전투에서 청나라가 완전히 집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서간 전투, 평양 전투 하면서 저기 이제 위에 이런 것이 다 점령되거든요. 모두 점령되면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졌다. 그리고 조약 맺자.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이거든요. 그때 배상을 얼마를 하냐? 일본의 3년 예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돈으로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10년 후에, 어떻게 보면 10년 후에 10년 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러일 전쟁도 시작이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기는 뭐 진해 앞바다 독도에서 싸우고 이렇게 나오는데, 러일 전쟁도요. 그러니까 1904년 2월 8일 날 인천 앞바다에 러시아 함대 2척이 있었어요. 그것을 공격함과 동시에 여순 대련에 있는 그 기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러일 전쟁도 어떻게 보면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대구도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6.25 때도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하면 우리가 인천만 계속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은요, 1950년 9월 15일 날 새벽에 풍도와 대부도 사이에 군함이 까맣게 왔다고 그래요. 오면서 어디에? 8미터에 등대불이 켜지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시작하려면 뻘이 있잖아요. 얕잖아요. 그 2시간 내에 이제 완전히 교두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배후에 중요한 바다가 이 대부도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도 앞바다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사실 시작됐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큰 전쟁이라든지 역사의 백목점에서는 대부도 주변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할 때도 소정마의 군대를 끌고 어디로 옵니까? 덕적도로 오죠. 그게 덕적진이거든요. 그럼 덕적도가 왜 그럼 대부도냐? 대부도에 간목관이 있었어요. 그 대부도의 간목관이 그 인천이라든지 그 옛날에는 남양이 굉장히 컸어요. 남양 도구에서 이제 남양부에서 모든 것을 인천이라든지 이 있는 100여 개의 섬을 다 관장을 했습니다. 그 덕적진도 누가 관장을 했겠습니까? 대부도 간목관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도 그 옆에 화량진이 있어요. 당성. 거기를 빼앗기면 어디까지 빼앗기느냐? 충청남도부터 해가지고요. 한양은 물론 다 떨어지고 항해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당성을 빼앗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이제 그 의자왕 때 백제 의자왕이 신라 이제 합천에 있는 그런 성을 다 점령을 하잖아요. 그때 어디는 안 뺏기냐. 거기는 빼앗겨도 이 당성은 빼앗기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열정적. 왜 여기를 빼앗겨버리면 전국과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도 인민군들이 어디에 집결을 했느냐. 마산포, 화성에는 마산포 있잖아요. 거기 올라올 줄 알고 거기에 군인이 인민군이 많이 왔다고 해요.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디? 인천으로 상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강 위쪽으로 진격하이웨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왜? 한강이 있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선마을 선생의 노래가 있는데요. 선마을 선생의 노래가요. 대부도가 배경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게 됐냐면 김재영 KBS 옛날에 용어의 눈물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게 그 용어의 눈물이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사극이 굉장히 그때부터 이렇게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하신 분이 이제 김재영인데 그분이 대구도에 오신 거예요. 2010년 4월 6일 날 이제 학교에다 해당화를 신고 고래뿌리 횟집에 저녁 먹으러 갔는데 이제 거기에 펜션을 짓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평소에 알았어요. 이 오라 그러더니 이분 모르냐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김재영 용의 눈물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술을 몇 잔을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녁 먹으러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 대구도에 해당화가 엄청 많았는데 해당화 다 없어져 가지고 학교에다가 한 300그루를 심었다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선발 선생님 총각 선생님이 대남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술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물으려니까 술이나 몇 잔 하라고 그래서 소주를 몇 잔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어요. 왜 거기에 펜션 광고 촬영을 하러 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펜션도 문제가 생겼지만은 1년 후에 김재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방송국에 방송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대구도 이야기 조사하고 이러면서 조그만 책자를 만드는데 거기다 싣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묻혔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가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면서 조력 문화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박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스마일스님 노래를 이게 이제 배경지를 확실히 밝혀야지 뭐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주변에서 호응할 분도 없고 그 정도 해놨으면 알아서 하겠죠. 그랬더니 밝히자고 그런 거. 그런 때부터 이제 한 1년 반 동안 이제 의원님이 적극 나서시고 그래가지고요 이스마일스님 이 배경지를 밝히게 된 거예요. 촬영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을 만나고 이러면서 보니까 그 작가분을 싣고 온 그 선장, 그러니까 대구도는 염전이 36개나 있거든요. 그 소금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 소금을 마포에 가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한대요. 그 인천이나 있는데 다른 데 가기도 하는데 마포에 가면 소금값을 많이 받는데요. 그 다음에 또 마포로 갈 때는 대구도는 옛날에 이제 굴이라든지 낙지라든지 어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 이 젓갈하고 고기 말린 거를 같이 싣고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마포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마포에 젓갈 축제인가 이거 하잖아요. 그 대구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왜? 대구도가 터득가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봄에 바람이 이쪽에 그쪽으로 불기 때문에 많이 갔다 오려고요.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손님들이 대구도로 그 소배를 타고 놀러를 많이 왔답니다. 옛날에 그때 예를 들어서 대구도로 올라오고 그런다. 그러면 서울에서 인천으로 와야 돼요. 그때는 이제 제물포죠. 와가지고. 그때 제물포에 이제 기차도 그냥 쭉 요즘같이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기차가 쭉 있으면 화물칸 위에서 한 칸 내지 두 칸이 사람이 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대 없고, 근데 그걸 타고 와가지고 배는 이제 대구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는 한 대밖에 없잖아요. 하루에 한 대. 그것도요, 안개 끼면 안 하죠. 못 가죠. 바람 불면 못 가죠. 물때 안 맞으면 못 가요. 살때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와서 대구도에 와서 예를 들어서 구경을 하고 가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구도가요, 여기도 14배 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놀다 가려면 하루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다시 가려면 배가 뜨는 것도 아니고 진두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면 이제 인천 가지고 인천에서 또 이제 타고 이제 서울로 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오면 썰물 때 쑥 오니까 바람만 맞으면요 2-3시간만 하면 도착한대요. 배가 완전히 엄청나게 도서로 이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빨랐다고 그래요. 그럼 오면 그때 이제 5월 되면 이제 5월 15일경 스승의 날 이제 그때가 해당화 가장 화장이 피거든요.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해당화로 이제 화장품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당화는 뿌리부터 열매까지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당뇨병에 그렇게 좋대요.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이렇게 묽게 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뿌리는 임산부는 먹으면 안 돼요. 왜? 피를 묽게 하니까 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매개라고 해서 그런 게 있고 그 정도로 한데 그걸 타고 오니까 어디로 왔겠습니까? 대남천 끝으로 그리고 왔겠죠. 배를 타고 왔으니까. 그래 거기서 내려서 대남천에 오면 서서히 그때만 해도 이제 서서히 날에 이때 되면요 대부들은 먹거리가 풍부해가지고 술이고 뭐 학교로 다 가져온대요. 그러면 그걸 먹고 놀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그때 이제 결혼을 한 분이 계셨어요. 서가문이라고.
근데 총각쌤이 세 분을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한 분은 이제, 그래서 인천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총각쌤 이야기가 그래서 시골에서 선생님하고 막 결혼하면 소문이 바다하잖아요. 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대부도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 옛날에는 학교를 못 갔잖아요. 중학교를 못 가고 고등학교를 못 갔잖아요. 섬에서. 제가 어릴 때도 제가 졸업했는데 3분의 2는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했는데 대부도는요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인천에 여고를 많이 나왔어요. 이분도 서강원 선생님하고 결혼한 분도 인천의 방문여자고등학교라고 그에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독일로 간호사로 가게 됐대요. 근데 그 집은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기 아버님이 그때 부천군이었거든요. 부천군 당협 부위원장이었어요. 얼마나 파웠어요. 그 집에서 난리 난 거죠. 무슨 이야기냐. 그때 독일 보내면 딸 언제 볼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요 이 서강원 선생님하고 부랴부랴 결혼을 시켰대요. 이렇게 그전부터 잘 알았대요. 알기는 이제 그런 사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나서 서말 선생님 1965년도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67년도에 나왔다면 67년도에는 영화가 촬영됐고요. 66년도에는 서말 선생님이 이제 노래를 이미자 씨가 불렀잖아요. 그걸 부를 때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재언이잖아요. 재언이를 안고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다음에 66년도에 라디오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하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제 배경지는 뭐였냐 노래는 그 대부도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라디오 드라마의 배경지는 그거는 이제 그때는 영화고요. 라디오 드라마는 이제 남해안 그 섬이 딱 거기가 제가 이제 생각이 안 나지. 가끔 이렇게 좀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 전라도 이제 그쪽에서 배경지 섬이 나와요. 이제 여기 나오는데 67년도, 66년도에 라디오도 녹동항. 전라남도 녹동항에서요 40분 거리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파도가 겁나 치는 날 임산부가 아기를 놓는 거야. 놓을 때 그 선말 선생님이 이제 독배자 통통배에 옛날에 다 목선이었잖아. 목선을 타고요 녹동항으로 와요. 40분이 걸려서 와가지고 이제 아기를 순산을 하는 거예요. 그 녹동항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검당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검당도는 지금도 카페인호를 타고도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곳 아마 가까운 섬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7년도에 이제 영화가 촬영되는데 촬영은 대이작도 하고 소야도에서 해요. 대이작도만 하는데 소야도에서 더 촬영을 많이 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이 직접 거기 이제 교장선생님 김대현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분하고 MBC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요. 다 하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대작도 영화 촬영 많이 한 것 아니야. 우리 소야도에서 더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셨어요. 영화를. 이제 그러시고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 인터넷에서 대부도가 떠요. 그 다음에 스마일쌤 노래비 하면 옛날에는 대작도 노래비가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도 그 노래비가 뜹니다. 이제 그것은 근데 노래비를 까맣게 오석으로 만들었는데요. 다른 데는 크잖아요. 그래서 오석은 작아도 그게
중국에서 온 그 오석이에요. 중국의 비싼 오석은요, 중국 오석이 더 비싸답니다. 그게 4톤이거든요. 작아져요. 그래서 보통 오석보다 2배나 무겁대요, 그게. 그리고 이제 넓고, 그래서 좋은 것을, 어쩌다 구했는데, 대부분에 어떤 분이 그 오석을 작품 만들 거라고 가져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그것을 만들고, 오석을 세우고, 그러면서 작가가 우리 다른 노래비는 사람들이 못 만지게 하는데,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앉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저 친화력 있게 만들자 그러면서 이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 노예비를 만들어서 세우게 되었고요. 그런 그 서말씀 요즘은 이제 음악이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고 요즘 대부도가 이제 탄도항이 뜨는데 탄도항하고 대부도가 굉장히 그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광지로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게 풍도가 좀 안타까워요. 풍도가 안산시가 되면서 그 화성에 있는 그 도리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걸 100년 전에, 지금부터 하보자. 한 30년 전에부터 도리도 그 의장을 조개 신고 이걸 개척을 했는데 그걸 99년도에 완전히 뺏겼어요. 백미리에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대구도 이 화성으로 갔다면 안 뺏겼겠죠. 왜? 같은 이제, 시군이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구도가 어려움이 많은 게 농어촌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도 도시죠. 풍도도 풍도동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는 하는데 농어촌 지역이면요 어려움 많이죠. 그 다음에 대학교 갈 때 특례 입학되잖아요. 여기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그 다음에 세금도 농어촌 지역은 싸잖아요. 그 다음에 성향관리 지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대구도에는 지금 이제 묶여있어서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주차장까지 4층. 다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대구도가 이제 어려움이 많고, 그 다음 건폐율도요, 바닥에 20%예요. 건폐율 20%. 그러니까 20%니까 집 하나 지으려면 땅이 예를 들어서 150평이 있다. 그럼 30평밖에 못 짓잖아요. 바닥 면적이.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근데 건물도 이제 안산에 짓는 것보다는 대구도가 많이 듭니다. 왜? 거리도 있고 자재값도 비싸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집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게 5, 6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후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안산시로 있으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최근에도 안산에 얼마나 행자부 장관도 나왔고 얼마나 대단한 분 많아요. 국회의원 얼마나 많았어요. 천정배 씨라든지 이분 얼마나 파워가 셌어요. 그런데도요 이걸 도농복합도시로 만들어야 대구도가 농어촌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화성은요 남양읍도 그 아파트가 들었는데 거기도 읍지역이에요. 거긴 대학교 갈 때요 전부 다 특례 입학 혜택 다 받아요. 요 옆에 있는 비보 이런 데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대구도는 뭐예요? 대구도는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너무 힘든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이나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워낙 이제 안산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 이야기는 마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를 모르면 그날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2개군 3개면에서 3개군 4개면이 됐어요. 땅 따먹게 했거든요. 투표에서 저 때 한 표를 했는데 제국 2표로 대구를 갖고 왔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도시를 처음에 했어요. 우리들이. 근데 어느 시기 때 바꾸더라고요. 이거는 모든 지도자예요. 그리고 안산시는
특별지역에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했어요. 풀었어요. 이제 지금에 있는 의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들어가셔서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 들고요. 배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대고도의 고도를 풀겠다는 조례를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명강의하신 김성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